자, 일단 우리 계획부터 얘기할게요. 계획부터. 우리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니네 첫 중간고사 보는 게 5월 초, 4월 말이잖아요. 그때까지 중간고사 범위를 완벽하게 해놓을 거예요. 완벽하게. 근데 봐봐. 지금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가 2차 함수 최대 최소 전후야. 근데 아마 고차 방정식까지는 할 것 같아. 근데 자 일단 첫 번째, 자 여기서 불만이신 분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잠깐 일단 기다려. 일단 봐봐. 니네 친구들이 주변에 고등학교 수학학원을 다닌다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아. 그러니까 일반 학원에서 프로그램이 뭐냐면 니네 겨울방학 때 아마 고등학교 1학년 거를 공통수학 2를 아마 같이 나갈 거야. 학원들에서. 그렇게 해서 공통수학 1, 2를 겨울방학 때까지 아마 한 바퀴를 돌리고 그 다음에 3월달 되면 그때부터 아마 중간고사 대비가 들어갈 거야. 이게 일반 수학학원의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근데 우리 얘기했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학원을 다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포자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먼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일단 그렇게 안 나가. 내가 몰라서 그렇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필요하니까 안 나가는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안 나가면 주변에 이제 니네 친구들이나 뭐 하는데 니네 지금 뭐해? 공통수학 2 선행했어? 그럼 아니 나 하나도 안 했는데 뭐 이런 소리가 들릴 거야.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하여튼 무조건 다를 거야. 공부하는 패턴도 다르고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고 하여튼 모든 게 다를 거야. 너희에게 필요한 건 하나야. 그냥 믿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혹시 덥니? 네.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봐봐. 지금 공통수학 1을 그러면 거의 2바퀴 돌린 애들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봐봐. 2바퀴를 돌리고 봤잖아. 니네가 풀면서 느끼지 않아? 그쵸? 그러니까 대다수의 학원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겨울방학까지 만약에 다른 학원들처럼 저런 패턴으로 돌려버리면 니네는 100% 망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니네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스타일을 일단 다 버리세요. 일단 다 버려. 갖다 버리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스타일을 니네가 익혀주는 게 그거를 겨울방학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공부 방법을 가지고 3년 동안 울거먹는 거야. 오케이? 그럼 선행 필요 없어요. 사실 선행 별로 안 좋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잖아. 말로 설명하면 이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말로 이거를 다 표현해주고 싶은데 이게 말로 다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천천히 나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니네가 그거를 이해를 해주면 돼. 알겠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번에 내가 어디까지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원칙은 하나입니다. 원칙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풀면서 얘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는 거는 고등부에서 절대 안 통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돼요. 일단은 초반에는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한 숙제는 적어요. 그래서 일단 애들이 여기서도 불안감을 가져. 다른 애들은 하루에 막 수학 문제 막 50문제, 100문제씩 푸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물론 공부를 한다는 전제 하에. 그러니까 공부하는 애들은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 있어. 우리 귀염둥이 좋아 죽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뭐 하루에 막 50문제, 100문제씩 이렇게 숙제를 내는 거에 대해서 정말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니네 공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내가 수학을 공부를 한 거를 갖다가 문제에다가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게 일단 고등부의 첫 시작이야. 오케이?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이게 너무 추상적이 되거든.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죠. 니네 지금 그래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지금 약간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랑 공부를 해가면서 느끼셔야 돼요. 나는 100% 어떻게 설명해 줄 방법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믿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우리가 수업을 하루에 수업 분량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갈 거냐면 일단 제 책 있죠. 자, 책 가지고 제가 진도를 나갈 겁니다. 진도를 나갈 건데 일단은 이렇게 하세요. 자, 진도 나갈 때는 그냥 칠판 보세요. 그냥 내가 이거 쓰는 이유는 일단은 손 대지 말라는 거야. 그냥 이쪽 보라는 거야. 일단 자, 보면서 일단은 제가 재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재료들 설명하고 그 다음에 모으면서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니네는 뭐 하는 거냐면 니네 핸드폰 다 뺏기죠? 네. 핸드폰 제일 안 쓰는 애가 누구야? 야, 우리 그냥 이 자리 세팅할 거야? 나중에 바꿀 거야? 세팅이에요. 제가 얼굴도 잘 모르지만 제가 암기를 또 사람 이름을 또 되게 못 외워요. 그래서 자리를 세팅해 주시면 제가 이대로 이름표 작성해서 붙여놓고 외울 때까지만 그럼 이렇게 하든가. 그럼 이대로 할 거예요? 그럼 일찍 오세요. 그러면 누가 대표로 한 명만 핸드폰을 갖고 있읍시다. 넌 절대 안 되죠. 넌 절대 안 돼. 성실파 겸이가 할까? 아니요, 수연이요. 수영. 근데 저 자리면 사진 이게 왜 그러냐면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PA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단톡방 만들 거예요. 단톡방. 그래서 한 명이 찍어서 올릴 거예요. 단톡방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단톡방이 있는데 1, 2학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한 명이 찍어서 올려. 필기 내용을. 그러니까 이게 다 재료예요. 재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일단 손을 안 대고 여기에 집중하는 게 목표예요. 일단은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재료 설명하거나 아니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끔 이렇게 문제 중요하다고 해석해 드리는 거 있어요. 그럼 그거는 문제 표시하셔도 돼요. 밑에다가. 그러니까 니네가 책에다가 요약 정리를 할 거냐 아니면 사진 찍어서 집에 가서 바로 공부를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편한 대로 하세요. 이거는. 일단 각자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어쨌든 목적은 내가 문제를 풀어준 데까지가 숙제예요. 내 책. 그게 끝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봐봐. 내가 하루에 뭐 쉬운 데는 많이 나가겠지만 내가 하루에 보통 문제를 20문제에서 30문제 정도 나가. 한 번 수업할 때. 그러면 30문제를 문제를 푸는 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근데 30문제에 대한 재료들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내가 수업한 내용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거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문제를 50문제씩 매일 숙제를 내도 어차피 수포자가 되는 건 똑같아. 생각을 해.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학원 숙제를 내주고 애들이 숙제를 해오고 그 다음에 또다시 숙제를 내주고 숙제를 해오고 이렇게 해서 수포자가 70%라고. 그러니까 그 방법은 아니야. 그 방법은 아니고 우리가 내가 수업한 내용을 완벽하게 니네가 혼자 떠들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해와야 돼. 그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확인이 잘 안 돼. 너 공부 다 해왔어? 네. 50문제 풀었으면 50문제 확인하면 되잖아. 근데 공부를 해왔냐 안 했냐는 판단이 잘 안 돼. 내가 확인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확실히 봐봐. 중학교까지는 선생님이 끌고 가서 니네 90점 이상 만들 수 있지만 고등학교부터는 완전 개인기야. 그러니까 니네 인생 니네가 결정하는 거야. 그럼 난 뭐 하는 거야? 니네가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지, 내가 니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니네의 성적을 올려줄 수가 없다고. 말이 안 돼. 고등부는 그런 게 없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고등부는 니네가 하는 거야. 니네가. 야, 니네가 지금 서인천이 400명이야. 서인천이 400명이죠. 그럼 400명 중에 40명이야. 1등급이. 그럼 생각을 해봐. 400명 중에 40명이면 360명을 제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 400명 중에 40명이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 것 같은데? 걔네가 어느 학원에 특정 학원에 다녀서 걔네가 점수가 올랐겠어? 그런 거였으면 아마 그 학원은 대박 났을 거야. 세상에 그런 학원 없어. 니네 초중은 유명한 학원 있지 고등부는 유명한 학원 이름 대봐. 없어. 만약에 고등학교인데 그 학원을 가가지고 1등급이 무조건 나온다. 뭐 우리 귀염둥이도 그냥 그 학원만 다니면 1등급이 나와. 야, 이러면 나 같아도 내 자식 보내. 고등부는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개인기야, 개인기.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이제 기말고사 끝났잖아. 니네가 니네 주변에 공부하는 애들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는지를 혹시 봐? 그거 잘 못 보죠. 잘 못 보죠. 근데 나는 서울에 있으면 그런 애들을 너무 많이 봐. 그러니까 봐봐. 중학교 때는 일단 리셋이에요. 리셋이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중간고사 끝났잖아.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크리스마스 지나고부터 딱 1월에 시작인데, 문제는 1월에 시작하는 애들은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어느 정도 한 애들. 우리 아니잖아. 우린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한 달 먼저 하셔야 돼요. 한 달 먼저. 한 달 먼저. 자, 그러면 우리 공부 시간 한 번만 체크해 봅시다. 공부 시간. 공부 시간.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니네가 학교를 끝나잖아. 학원 끝나잖아. 그러면 일단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순수하게 니네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돼? 학원 빼고. 학교 끝나고 학원 수업 시작. 네, 학원 수업 빼고. 그래, 수업 시간 네. 전까지. 순수하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하루에 얼마 정도 돼요? 평일에 각자 생각해보세요. 평일에 4시간? 순수 공부 시간? 3시간? 자꾸 죽어. 학원 빼고 니네가 지금 화목토는 나랑 수학을 하잖아. 그러면 월수금은 다른 학원 다니시는 거야. 잠깐만, 너 학원 몇 개 다녀? 과목 얘기해봐. 수학하고 영어야? 기억도 뭐야? 수학밖에 없어? 잠깐만, 첫날부터 욕할 뻔했네. 잠깐, 경이 뭐 다녀? 수학 영어야? 너 뭐 다녀? 수학 영어야? 넌 국어 다녀? 넌 수학만 다니니? 뭐 다녀? 영? 수학 영? 그러니까 영수는 기본적으로 다 다니는 거네? 영수? 그러면 월수금이 영어야? 월수금이? 그러면 4시간? 4시간 너무 적은데?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우리 애들 스케줄을 알려드릴게요. 스케줄을. 그러니까 서울은 9시 등교가 아니어가지고 학교가 좀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4시에 우리가 첫 교시 수업을 해요. 고등학생이 3시 40분에 끝나요. 학교가. 대신 걔네 일찍 가요. 일찍. 그래서 4시부터 우리가 7시까지 수업을 해요. 3시간 수업을 합니다. 수학 기준이에요. 수학 기준.
이렇게 하면 얘네가 7시에 스터디 카페를 가요. 그리고 얘네가 1시까지 일단 5시간은 확보가 됩니다. 5시간. 이렇게. 응? 1시요? 네. 제가 1시? 왜요? 왜 키 크게? 아니. 10시에 주무세요? 유학이야? 그쯤. 미친놈이야. 잠깐만. 아, 왜 그래? 아, 장난치지 마. 장난치지 마. 제가 아니에요. 이거 밥 먹는 시간 다 빼고, 그러니까 7시에 수업이 끝나. 그럼 얘네가 일단 스터디 카페에 올라가. 책가방을 놔. 그리고 편의점 가서 뭔가를 먹어요. 뭔가를 먹고 내가 이걸 어떻게 체크하냐면 얘네가 나한테 마지막 카톡이 오는 시간이 1시간 2시 이래. 시험 기간에는. 평상시엔 1시 되고요. 평상시엔 1시 정도 1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시 정도.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쉬었다 뭐 했다 해가지고 어쨌든 5시간을 확보를 합니다. 5시간 정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는 주말을 풀었어요. 주말을.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1, 2 등급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1, 2등급 아이들. 그러니까 평상시 모든 아이들이 아니라 1, 2등급 아이들. 1, 2등급 아이들이 하루에 일단 평일에 5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말은 그냥 풀이에요. 그냥 주말은. 여기서 뭐 궁금한 거 있지 않아요? 얘는 친구 안 만나요? 뭐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가끔 만나요. 가끔. 근데 니네 뭐 주말마다 친구들끼리 무슨 모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임 있어요? 주말마다 모여서 하는 거 없잖아요. 그냥 가끔 가다. 그러니까 평상시 공부 양이 이만큼이에요. 평상시 양이. 이거를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전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가 아니라 중학교 애들이 가장 착각하는 한 가지예요. 니네가 시험 공부하는 게 시험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잖아. 시험 기간도 사실 이렇게 잘 안 하죠. 이거보다 적죠. 내일 모레 수능이잖아. 니네 앞으로 딱 3년 남았어요. 딱 3년이에요. 3년. 3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내신에서 1, 2등급 콘크리트 지지층이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도 니네가 아직 고등학교를 안 올라갔으니까 지금 1등급, 2등급 애들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니네로 따지면 니네로는 그냥 1등급이에요. 1등급. 1, 2등급이 1등급이니까 니네한테는. 그러면 니네가 어느 학교를 가든 1등급에 속하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은 잘 봐. 나중에 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봐봐. 첫 시험에서 1등급 나온 애들은 콘크리트 지지층이야.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중학교 때부터 이미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 니네 주변에 없어? 친구 만나는 거 잘 소극적이고 그냥 지금부터 막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에 그냥 공부하고 이런 친구 없어? 주변에? 아는 애들이 없어? 아니 한 명도 없어? 왜 없지? 아니 보통 주변에 한두 명 정도는 얘기를 듣는데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걔네들은 친구들이 별로 없어. 아니 걔네들은 친구들을 별로 안 사겨. 아니 그러니까 모를 수 있어. 모를 수는 있는데 아니 나는 지금 내 딸이 고1이야. 현 고1이야. 니네보다 한 살 많아. 근데 내 딸이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내 딸 주변에 3명 있었거든.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고3처럼 공부하던 애들. 아니에요. 니네가 모르는 거야. 있어. 그러면 니네가 고등학교를 이제 각자 갈 거 아니야. 각자 고등학교를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니네 고등학교의 1등급에 해당하는 애들은 잘 들으세요. 콘크리트 지지층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첫 시험에서 1등급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이렇게 해왔던 애들이야. 그럼 봐봐. 니네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얘가 중학교야.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 3학년 이게 고등학교야. 이게 시간이야. 중학교 때부터 이미 맥스로 공부를 수능까지 간 애들이 있어. 근데 니네가 지금 중학교 시험을 만점을 받으려면 3주 전부터 이 짓 하면 만점 받을 수 있는 양이야. 맞잖아. 한 3주, 4주 전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면 만점 받을 수 있어요. 중학교 시험에서 전 과목을. 양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 정도에서 니네가 하면 이미 격차가 이만큼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니네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다고 해도 사실 이만큼이 격차야. 이미 1등급 나온 애들하고 격차가 이만큼이라고. 근데 다행인 건 내가 아까 말했잖아.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건 일단 무시하고 하자고. 왜냐하면 중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던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잘한다는 일단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아까 말했죠. 중학교 공부법하고 고등학교 공부법은 진짜 많이 달라요. 진짜 많이 다른데 그거를 못하는 애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지고 점수 갑자기 뚝 떨어져요. 진짜예요. A 맞았던 애가 진짜 막 지금 등급 기준으로 4등급 나오고 막 이래요. 왜냐면 A 등급을 쭉 펼쳐놓으면 고등학교에 이렇게 갖다 대면 1등급부터 4등급 후반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누군가 A 맞던 애가 고등학교 가서 누군가 4등급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니네로 따지면 1등급부터 3등급까지예요. 그때 내가 얘기한 거 있죠. 3등급이면 뭐라고? 답이 없어요. 일단 수시론 답이 없어요. 그러면 3등급이면 수시론 답이 없어요. 정시로 가야 돼요. 정시. 대학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괜찮아. 중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안 했다고 해도 괜찮다고. 중학교 땐 괜찮다고.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그러면 지금부터 니네가 공부를 이렇게 해줘야 돼. 맥스로. 정말 먹고 자고 싸고 빼고 나머지 시간을 공부에다 다 투자하다가 한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많고요.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는 주말에 쉬세요.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하루 쉬세요. 2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다가 2학년 되면 이제 그것도 없애세요. 2학년부터 실전입니다. 2학년부터 없애야 돼요. 아마 니네 플래너 전과목 짜보잖아? 아마 개거품일 거라 아마. 하루도 쉴 수가 없어. 이걸 n등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n등분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니네 시험 범위를 n등분을 하잖아? 하루하루 쉴 수가 없어. 쉴 양이 아니라니까? 니네 중학교 때 딱 곱하기 3이에요. 양이. 그럼 아까 말했잖아. 니네 3주 정도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곱하기 3이야. 그럼 9주야. 9주 전은 뭐야? 중간고사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기말고사 대비해도 9주가 안 나와.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중에서 애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수학이라고요. 근데 그 수학을 내가 줄여준다. 내가 시간을 확 줄여준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수학 공부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하고 비슷하게 공부해도 1등급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고. 잘만 따라오면. 알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내가 그때 성적표 보여줬죠. 일사에서 했던 거. 걔네들은 진짜 걔네들은 진짜 그냥 말을 잘 들었어.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 내가 순수했다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은 순수하게 따라오는데 내가 서울 가서도 해봤죠. 여기서도 와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1년 차거든. 해봤는데 따라오는 애들이 한 반에 한 명 따라오면 감사해요. 지금 2학년 이제 1학년 현재 1학년 애들도 내가 3월달에 처음 시작했는데 한 명은 완벽하게 따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은 반반이고요. 한 명은 아예 그냥 해맑게 놀고 있고요. 내가 그 누나 소개시켜줄까? 연하 좋아하던데. 왜? 예뻐. 개념이 없어서 그러지.
그런 애 한 명 있어요. 그리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잘 따라와줬으면 좋겠고요. 잘 따라오세요. 일단 잘 따라오시고 믿으시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수업하는 거를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하셔야 따라올 수 있어요. 알겠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있으면 그러면 아마 하루에 50문제씩 숙제 내는 학원보다 더 못한 점수를 받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봐봐. 내가 니네한테 50문제씩 숙제를 내 하루에. 그렇게 해서 니네를 끌고 가잖아. 그래도 니네는 어차피 3등급 밖에 안 나와. 50문제씩 풀면. 근데 내가 그거를 안 시키고 니네를 진짜 수학 공부를 시키잖아. 그러면 5등급에서 1등급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난 뭘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 내가 니네 다 강제로 야 50문제 풀어와. 안 풀으면 죽여버린다.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해. 그래서 귀염둥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애들까지 50문제 다 풀어와. 그럼 내가 걔네를 3등급 점수에 수렴시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3등급은 나와.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절대 1등급은 안 나와. 근데 내가 가르치는 방식을 하잖아. 그러면 따라오면 1등급이고 안 따라오면 5등급이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못한 점수가 나올 수 있다고. 왜냐면 50문제도 안 풀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1등급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3등급이 그래도 나은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 어차피 3등급은 3등급이나 5등급이나 차이가 없어. 수학은 10점을 맞나 50점을 맞나 차이가 없다고. 어차피 100점이냐 90점이냐 80점이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50점이냐 빵점이냐 이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네 등급으로는 3등급이든 5등급이든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등급을 위해서 그냥 공부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초반에는 제가 계속 아마 진도를 빨리빨리 못 나갈 거예요. 일단 쉬운 거는 빨리빨리 나가긴 할 건데 니네가 내 공부 방법을 따라올 때까지 속도 조절을 살짝 할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치고 나갈 건데 그러고 나서 중간고사 범위 조금 후반까지 나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별이에요. 제 수업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진도 수업을 재료 수업을 쭉 나가주면 시험 기간 남은 거에 한 절반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재료 수업 진도를 나가고 나머지 절반은 여기서 공부했던 재료들을 문제에다가 적용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개인 수업이에요. 그래서 많은 애들은 빠른 애들은 나한테 막 프린트 막 50장도 받아가고 그래. 순서대로. 그러니까 느린 애들은 내 책에서 끝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 예비고일 진짜 안 받으려고 바람을 했거든요. 제가 진짜 고1은 진짜 안 하려고 내가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했다가 지금 어쩌다 보니까 내가 지금 고1을 다시 맞게 됐는데 기억 맡았으면 성공해야죠. 자 보세요. 자 일단 1단원은 다항식의 연산입니다. 일단 이쪽 단원은 일단 기본적인 곱셈 공식 문제들밖에 중요한 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문제를 푸시면서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우리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었죠. 교육과정이 지금 니네 교육과정 말고요. 이 전 교육과정부터 이미 바뀌었어요. 그래서 곱셈 공식 니네 지금 문제집 풀다 보면 3승 공식들 나오죠. 그거 다 빠졌어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미지수 3개짜리 3승짜리 있죠. A 3승 플러스 B 3승 플러스 C 3승 있죠. 이 공식은 안 푸셔도 돼요. 근데 원래 교육과정과 문제집은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문제집엔 그대로 나옵니다. 그거 안 푸셔도 돼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 니네가 곱셈 공식을 어떻게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써드리는 것만 외우세요. 인수분해 포함해서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유형은 이건데 이거는 우리가 시험 볼 때 제일 앞번호에서 거저주는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 내신 문제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니네가 틀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거 확인해 봤더니 일단 이 문제를 틀리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만 안 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얘가 거저주는 문제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 문제가 거저주는 문제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조금 쉬운 학교는 이거 두 문제가 같이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실수를 할 거냐 말 거냐 파트지 뭐 공부를 해서 맞출 거냐 안 맞출 거냐 이런 파트는 사실상 아닙니다. 이거는 아닌데 니네 혹시 선행하면서 경우의 수 쪽 했어요? 순열조합? 수열조합 했어요? 안 하신 분? 너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얘 빼고 다 한 거야? 예. 수열조합은? 그래요? 그러면 일단 볼게요. 일단 얘는 그냥 뭐 하시는 거예요? 얘는 그냥 전개하시면 되죠. 그렇죠?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거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랑 해서 네, 4개짜리는 2개씩 묶어서 할 거죠. 그렇죠? 2개씩 묶어서 할 건데 누가 봐도 간단해 보이는 것끼리 묶어서 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그냥 전개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x 4승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이것도 그냥 뭐 할 거예요? 전개할 거예요? 아니면 x 4승만 뽑을 거예요? 뽑아요. x 4승만 뽑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실수만. 알겠죠? 그래서 실수를 안 할 거면 그냥 쓰면서 하세요. 쓰면서. 그러니까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x 4승한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x 4승 그 다음에 상수 그 다음에 x 3승하고 x 그 다음에 x 제곱하고 x 제곱 그 다음에 x하고 x 3승 뭐 이렇게 해서 빠지는 거 없이 쭉 써주면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x 4승 나오는 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나오는 게 4x 얘는 4승 없구나. 그러면 세 가지로만 나누면 되겠죠. 세 가지로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4x 3승이고 여기서 1차 나오는 게 3x고 해서 11x 4승.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써주면서 하시라고요. 실수만 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x 5승 나오는 거 그냥 잡아서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빠짐없이 실수만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그래서 요거 하나만 할게요. 요거 하나만. 조합 기억나세요? 조합이 뭔지 기억나세요? C 네, C 계산하는 거 맞아요. N개 중 R개를 뽑는다. 이게 조합이죠. 그죠? N개 중 R개를 뽑는 거. 니네 중학교 때 대표적인 거 두 걸 배웠죠. 반장, 부반장 하고 대표 2명 뽑는 거 했었죠. 반장, 부반장이 순열이고요. 대표 2명 뽑는 게 조합이에요. 둘의 차이가 뭐야? 순서가 있냐 없냐 차이예요. 반장, 부반장 뽑는 건 순서가 있잖아. 너를 뽑고 너를 뽑으면 네가 반장이고 네가 부반장. 너를 뽑고 너를 뽑으면 얘가 반장이고 얘가 부반장. 다른 거잖아. 근데 대표 2명을 뽑을 땐 얘를 뽑고 얘를 뽑나? 얘를 뽑고 얘를 뽑나? 똑같죠. 그게 조합이에요. 조합이에요. 조합. N개 중 R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NCR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미지수 쓰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5명 중에서 2명을 뽑습니다. 5명 중에 2명 뽑으면 우리가 OC2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냥 기호만 보세요. 중학교 때 한 거니까. 그러면 이거 계산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1 나올 때까지 곱할 거고요. 1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얘를 얘만큼 내려서 곱할 거예요. 그러면 5부터 시작해서 2개니까 4 여기까지만 곱할 거죠. 됐어요? 그래서 얘랑 약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6시 3이야? 6개 중에 3개 뽑은 거예요. 6개 중에 3개.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거야? 3을 1 나올 때까지 할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6을 3개만큼 내려서 곱할 거야.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조합이에요. 이게. 얘도 다 기억나죠? 기억나죠? 자, 요거를 하나만 사용을 할 겁니다. 잘 보세요. 자, 2x제곱 3x 플러스 1. 자, 이거의 4승.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뭐 해볼까? x제곱 해볼까요? 자, x제곱의 개수. 자, 얘를 찾아볼게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인지를 할 거냐면, 잘 봐. 이거의 4승이면 이게 4개 있는 거지. 그쵸?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얘를 2x제곱에 3x 플러스 1에 2x제곱에 3x 플러스 1에 자, 이렇게 4개의 바구니가 있는 거야. 바구니가 4개 있는 거야. 자, 4개 중에서 x제곱이 나오려면 여기서 뭘 뽑아야 돼? 봐봐. 내가 여기에서 3x를 뽑고요. 여기에서 3x를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3x를 뽑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2라고 1을 뽑을 거야. 이렇게 뽑을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돼? 9x 제곱이 되죠. 그죠? 근데 봐봐. 이렇게 뽑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내가 지금 뭐 했어? 4개의 바구니 중에 몇 개의 바구니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특정한 거. 그러니까 바구니 4개 중에서 내가 첫 번째 바구니랑 두 번째 바구니에서 3x를 뽑은 거야. 그 다음은 뭘 뽑은 거야? 남은 거야. 2개를 빼고 나머지야. 나머지에서는 1을 뽑은 거야. 그러면 나는 4개의 바구니 중에 몇 개를 선택한 거야? 2개의 바구니를 선택해서 특정한 얘네들을 뽑은 거야. 자, 4개 중에 2개 뽑았어. 뭐야? 4C2 이렇게. 그 다음에 봐봐. x제곱이 나올 수 있는 게 내가 여기에서 2x제곱을 뽑았어. 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에서는 1을 뽑았어. 이렇게 뽑았어. 그럼 뭐 나와? 얘는 2x제곱이 나오겠지. 그죠? 자, 내가 4개의 바구니 중에 몇 개의 바구니에서? 한 개의 바구니에서 특정한 어떠한 행위를 해줬잖아. 그쵸? 그럼 뒤에 나오는 식이 뭐야? 4C 이렇게. 이게 꽤 유용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시험에 일단 뭐 잘 나온다고는 봐야 돼. 근데 이게 거저주는 문제로 그냥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하면 돼. 근데 가끔 가다가 이상한 문제 내는 학교들이 있어. 그러면서 여기서 시간을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고등학교 가서 첫 시험을 보면 느낄 거야. 우리는 2가지 싸움을 해야 돼. 첫 번째는 실력 싸움 하셔야 되고요. 2번째는 시간 싸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은 실력만으로 싸우기에는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럼 등급을 매길 수가 없어. 일단 우리는 1등급, 2등급을 매겨야 될 거 아니야. 애들 1년도 줄을 세워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실력만으로 판단을 하려면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야 돼. 그래서 안 돼. 그래서 학교에서 거는 게 시간을 걸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2학년 시험지 같은 경우에 50분 내에 제가 못 풀어요. 난 못 풀어. 왜냐면 난 10대 그때처럼 빠릿빠릿하게 머리가 돌아가지 않거든. 대신 시간만 충분히 주면 난 다 맞춰. 근데 걔네들은 다 맞추면서 시간도 짧은 시간 안에 다 풀어내야 돼. 그래요, 고등학교가.
그래서 제가 적절히 야매를 섞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는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계속 같이 익히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푸는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단순한 거 가지고 연습 몇 개만 해볼게요. 자, 2x 플러스 숫자 너무 키우지 말고 2x 플러스 1로 할게요. 자, 이게 5승이야. 이렇게 됐어요. 그럼 봐봐. 여기에서 x 3승의 개수를 구하래. 자, 니네는 일단 뭐 해야 돼? 이거 5개 쫙 펼쳐. 그리고 그걸 뭐라고 생각해야 돼? 바구니로 생각하는 거야. 니네가 바구니에서 몇 개 중에 몇 개 뽑는 거야? 5개 중에서. 그쵸? 바구니 전체로 따지면 그거고 바구니 안에 2x랑 1 두 개가 들어있는 거야. 그 중에서 2개 중에 니네가 하나를 건질 거야. 그쵸? 자, 그러면 x 3승 만들어 보세요. x 3승을 만들려면 5개의 바구니 중에 3개의 바구니에서 뭘 꺼내야 돼? EX. 2x를 꺼내야죠. 그러면 얘는 2x 곱하기 2x 곱하기 2x 3개의 바구니에서 2x를 꺼내고 나머지에서 뭘 꺼낼 거야? 1을 꺼낼 거야. 이렇게. 그쵸? 그러면 얘는 뭐가 돼? 8x 3승이 되지? 자, 왜요? 왜? 아까 왜? 아까 왜? 2x 곱하기 2x 곱하기 2x 8x 3승. 그럼 뭐야? 아, 야, 나 순간 내가 틀린 줄 알았어. 8x 3승이죠? 귀염둥이 말해봐. 뒤에 뭘 곱해야 돼? 우리가 지금 뭐 했어? 5개의 바구니 중에 몇 개를 선택했어? 3개를 선택했어. 뭐야? 뭐라고 표현해야 돼? 5씨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러면 그냥 한 큐에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간 단축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단축을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지금 뭐 알려줬어요? 시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니네 우리 다음 시간 목요일이잖아. 목요일까지 니네 뭘 완벽하게 해오는 거야? 지금 얘네들도 억지로라도 시를 써보세요. 그리고 니네가 봐봐. 니네가 공부를 할 때 니네가 해봐. 아무거나 만들어봐. 뭐 3x 제곱 아까 나처럼 뭐 4x 플러스 1 이거에 3승 이렇게 해놓고 한번 x에 4승 해볼까? x에 3승도 해볼까? x 제곱도 해볼까? x도 구해볼까? 이렇게 해. 그리고 연습해봐. 내가 방금 했던 것처럼 C를 써가지고. 근데 이게 답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러면 이거 3승 써놔. 그럼 답안지잖아. 이게 노가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라고. 이게 지금 내가 한 가지 유형을 알려준 거에 대한 공부야. 이렇게 공부하니까 시간이 부족하지. 그래서 내가 문제 숙제를 안 내는 거야. 내가 50문제를 내면 50문제 풀고 공부까지 못 해와. 50문제만 풀기 바빠. 그러니까 나는 그 문제 숙제 안 내고 공부를 해오라는 거야.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 티가 안 나요. 티가. 그래서 이건 자기 밖으로 자기가 챙긴 거야. 알겠죠? 니네 인생인데 니네가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방금 설명한 거를 기억을 하려면 언제 하셔야 되겠어요? 목요일날 낮에 숙제를 하기 시작하면 다 까먹습니다. 다 까먹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영상을 찍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찍으면 오늘 가서 새벽에 올립니다. 제 유튜브 강의에. 그래서 혹시 제일 좋은 거는 오늘 공부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오늘 공부하세요. 11시까지 다 남을 거 아니에요? 못 남으시는 분? 손 내려. 11시. 못 남으시는 분? 없죠? 왜? 왜? 넌 하기 싫어서 11시에 친구를 집어넣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공부는 고등학교 공부는 자기가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얘를 두들겨 패서 남긴다고 어차피 공부 안 할 거잖아.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하시는 건데
뭐 니네 인생이니까 뭐 니네가 알아서 하긴 하는데 권하는 거는 오늘 배운 거는 바로 저쪽 가서 공부하면 효과가 제일 큽니다.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하면 집에 가서 하는데 내일 정도 하면 아마 까먹을 거예요. 내일 정도 하면. 그러면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 유튜브 어딘지 알아요? 단공수학 치면 있어요. 책 밑에 단공수학이라고 써있잖아요. 그게 제 수강기호예요. 옛날에 쓰던 수강기호. 옆에도 써있는데 빼고 다 읽고 있네. 옆으로 보세요. 단공수학이라고 써있잖아요. 유튜브에 단공수학 치시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걷다가 올릴게요. 얘를. 알겠죠?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내일 전까지는 올립니다. 그러니까 내일 숙제하면서 혹시 혼자 공부하다가 까먹은 거 있다. 그럼 영상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앞으로. 오늘은 뭐 별로 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연습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쪽은 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긴 한데 이게 표면상으로 딱 보면 여기 단원의 문제인지 여기 단원의 문제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근데 얘는 사실 항등식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자, 일단 문제 읽어보세요. 문제 읽고 설계까지 한번 해보세요. 문제 읽었죠? 자, 여기서 지금 뭐 하랍니까? 이거를 전개를 했을 때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얘는 뭘로 시작하겠어요? 일단 x제곱이니까 얘는 4x제곱이 뭐뭐뭐가 되겠죠? 얘는 3승이니까 x 6승이죠. 그러면 얘는 뭡니까? 4x의 8승이 최고차항이겠죠? 아니에요? 제곱이고 6승이니까 두 개 곱하면 8승이잖아요. 이렇게 시작해서 쭉쭉쭉쭉쭉 해서 상수항까지 나오겠죠. 그랬을 때 나한테 뭐 구하라고? 여기 나오는 애들의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라고. 그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풀지 설계돼요?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이거라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설계.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설계됐어요? 안 됐어요? 설계됐어요? 혹시 이거 처음 보는 문제예요? 이렇게 크게 있는 문제가 그래요? 처음 보는 문제예요? 우리 앞으로 계속 경험할 것들이에요. 우리 시험 문제 보면 다 처음 보는 문제일 거예요. 봤던 문제만 다 맞추면 한 60점 나올 거고요. 나머지 40점은 다 처음 보는 문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설계도 연습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다시 써드릴게요. 그러면 7승, bx 6승, 뭐 cx 5승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뭐 상수항 2까지 이렇게 써볼게요. 나한테 구하라는 게 뭐라고요? 4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쭉쭉쭉 해서 2까지 더한 거에 합을 구하라고요. 자, 여기까지 써드렸습니다. 그리고 적어라고 했어요. 자, 이제 보여요? 아직 안 보여요? 아직 안 보여요? 이 식이 지금 누구냐 하면 2x-1의 제곱 x제곱 플러스 2x-4의 3승을 전개한 식입니다. 그랬을 때 나한테 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책에 별표 쳐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책에 별표 쳐놓으시고 이거는 반드시 노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그 노트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재료 노트예요. 재료 정리해 놓으라고 준 거예요. 이거. 그래서 다음 식부터 재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얘는 양변에다 뭐 하면 돼요? x에다가 1을 대입했다고 생각해보세요. x에다가 1 대입하면 여기에 뭐만 남아요? 얘만 남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1 대입하면 그게 이거의 값이죠. 이게 뭐예요? 추론이에요.
지금 니네가 한 등식을 안 배운 상태에서 이 문제를 푸는 건 추론이고요. 한 등식을 배운 상태에서 얘를 푸는 거는 추론이 아니에요. 그건 학습이에요, 학습. 재료 중에 하나예요, 재료 중에. 근데 아직 니네가 한 등식을 나한테 안 배웠으니까 지금 한번 추론해본 거예요, 추론. 고등학교 수학은 이렇게 추론이 많아요, 추론. 근데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랑 이거는 별표 쳐놓고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노트 정리를 처음에는 내 거에다 하지 마세요. 분명히 개판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연습장에 니네 수학 노트 아무거나 있잖아. 그냥 막 쓰셔도 돼요. 그냥 막 한번 정리를 해봐.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고쳐보시고요. 그리고 내 교재 말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집을 풀면서 이제 재료가 추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재료가 완벽해져요. 그거를 이 노트에다 옮기시면 돼요. 그러면 이 노트는 앞으로 3년 갈 거예요. 그러면 수능 때까지 재료야. 그냥 재료 노트야, 재료 노트. 수능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앞에서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아니면 여기다 쓰시면 쓰세요. 제가 노트 또 갖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노트에다 먼저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이제 곱셈 공식입니다. 여기부터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재료입니다. 니네가 곱셈 공식은 지금 외우고 있을 텐데 일단 싹 미세요. 외우고 있는 거 싹 미세요. 중학교 것까지 미시면 안 돼요. 중학교 때 그 제곱 합차 이런 건 기본입니다. 고등학교 와서 지금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와서. 자, 일단 제가 외우라는 방식으로 일단은 그것만 외우세요. 그것만. 다른 거는 일단 빼시고요. 알겠죠? 자, 일단은 x제곱 아니 x 3승 y 3. 자, 일단 외우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일단 곱셈 공식 불러보세요. 같이 해요. 곱셈 공식 불러보세요. 곱셈 공식. 에이씨.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 공식하고 같이 할 거예요. 자, 얘는 x 플러스 y의 3승에 마이너스 3의 xy에 x 플러스 y. 자, 얘가 곱셈 공식이에요. 얘가 곱셈 공식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인수분해 공식. 인수분해 공식이 뭐예요? x 플러스 y에 x제곱 마이너스 xy에 y제곱. 이거 외우고 있죠? 그쵸? 자, 이거를 하시고 형동이 다 외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넌 지금 처음 외우잖아. 그럼 써놓을 때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거를 네가 노트에 먼저 써놓고요. 그냥 한눈에 보세요. 한눈에. 이거는 수능까지 가야 되니까 다른 색깔로 해서 이렇게 써놓고 외우세요. 그래야 얘네 두 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눈에 확 보입니다. 부호가 바뀌었을 때.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이거 집어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z제곱. 자, 3개짜리. 자, 얘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y, yz, xz. 자, 요 공식 알고 계셔야 되고요. 외우세요. 얘 외우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얘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안 하셔도 돼요. 얘는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책에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문제집에서 자꾸 얘를 문제를 내니까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제 숙제라고 프린트물을 몇 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네가 공부됐다 싶으면 이제 새로운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한 20문제, 30문제, 많아야 30문제 이런 거를 줄 거야. 그럼 주면 이 문제가 계속 들어가. 교육과정에서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냥 일단 써놓긴 했어요. 써놓긴 했는데
근데 니네 지금 이거 외우고 있지 않아요? 기존에 선행했던 애들? 니만 안 하는 거 아니야? 니네 안 하고 몰라요 이거 공식? 아 몰라요? 아, 아예 안 했어요? 아니 말을 해. 했어 안 했어? 지금 백지 머릿속. 아니 니네 지금 곱셈 공식이 100지야? 아니 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했을 거 아니야. 그냥 안 하셔도 된다고. 아 100지만 잘 됐어요. 뭐 있는 거 지우는 거보다. 그래요? 100지지? 아무튼 아니 그래요. 그냥 다시 외우세요. 그럼 다시 외우면 되지 뭐. 그래요? 잠깐 이러면 계획이 야 그럼 책 피세요. 내 책 피세요. 이거 곱셈 공식 써 있는데 피세요. 써 있는데 보면서 하세요. 하나 더 넘기세요. 아니 거기 말고 여기 말고 네 8페이지예요. 8페이지 8페이지에 써 있는 거 보세요. 8페이지에 써 있는 거. 8페이지. 네, 그쪽 보시면 돼요. 자, x제곱,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xy, yz, xz. 자, 요거는 우리가 단독 공식으로 해가지고 얘는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별표냐면 나머지 애들은 내가 외우고자 하지 않아도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풀려면 계속 나오니까 이건 외워져요. 근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진짜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맘먹고 외우고 있지 않는 이상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외워주셔야 돼요. 2분의 1에 x-y, y-z, z-x 이거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해서 이거는 단독 공식으로 외워주세요. 단독 공식으로. 알겠죠? 그러면 공식은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일단 이것만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밑에다가 써놓은 거 있죠. 밑에다 써놓은 게 뭐냐면 x 플러스 y의 상승을 전개하는 방법 정도는 알아두세요. 알겠죠? 우리가 상승을 전개할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얘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일이 생각보다 있어요. 그래서 얘 정도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마이너스면 생각을 하세요. 원래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같은 공식인데 이런 거예요. y 자리에 뭘 넣는 거야? 마이너스 y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y에다 마이너스 y 넣었다고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y에다가 마이너스 y 넣었다고요. 제곱했잖아요. 안 바뀌죠. y에다 마이너스 y 넣었다고요. y 상승이니까 바뀌죠. 그래서 부호가 이렇게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잘 생각해봐. 만약에 시간만 많으면 내가 시켜보고 싶은데 어차피 이거 공식 잘 지금 안 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지? 외우고 있다고 딱 시키면 좋은 문제가 있는데 자 일단 보세요. 봐봐. 잘 봐봐. 니네는 앞으로 잘 보세요. 얘 가지고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들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머릿속으로 따로 정리해 놓으세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생각을 해봐.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중에 내가 못 푸는 문제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마스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얘도 끝나잖아. 그러면 내가 곱셈 공식에서 못 푸는 문제가 세상에 존재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가 자연스럽게 상위 문제집을 찾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블랙라벨이나 1등급이나 올림포스 문제를 푼다고 해서 내가 그 실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니네가 그 문제집이 궁금해져요. 도대체 곱셈 공식에서 변형 문제가 뭐가 나올 수 있길래 올림포스 단원에 다항식이 있을까? 궁금하네. 내가 못 푸는 문제가 과연 있을까? 이 정도 자신감까지 들면 니네는 고등학교 가서 수학은 무조건 1등급 나올 거예요. 그 생각 들 때까지 공부를 하시면.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외웠잖아요. 중학교 때도 니네 곱셈 공식은 나오잖아. 그리고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문제들이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중학교식 문제들이야. 여기 나오는 문제들.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뭐야? 다 공식 대입해서 푸는 문제들이야. 중학교와 변화가 없어요. 내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이런 거라고. 이런 거라고. 이런 것들. 모의고사 문제들. 그러면 단순히 내가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푼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정리할 거예요. 자, 봐봐. 미지수가 2개짜리가 나왔습니다. 미지수가 2개짜리가 3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건 중학교 때 제곱도 똑같죠. 우리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야. 얘가 뭐야?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표시를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봐봐. a 제곱 b 제곱이 나왔든 a 3승 b 3승이 나왔든 이 문제가 나왔으면 나의 목적은 뭐야? 나는 뭘 구하는 게 목적이야? a 플러스 b와 a, b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쵸? 더한 것과 곱한 거를 알면 장땡이야. 얘네 뭐든 구할 수 있어. 이게 목적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얘가 나왔어? 그러면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얘를 찾아서 가야 된다고. 찾아가야 돼.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풀다 보면 풀이가 이상한 데로 빠져. 그리고 더 이상 길이 안 보여. 멈춰. 이런 거거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미지수가 3개짜리가 나왔어. 미지수가 3개짜리 나왔으면 3승은 이제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미지수 3개짜리가 나오면 난 뭘 찾아야 돼? 문제에서 뭘 뽑아내야 돼? 뭘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x, y, z가 나왔어. 얘네 3개가 나왔어. 그럼 난 뭘 찾아야 돼? x제곱, y제곱, z제곱하고 뭘 찾아야 돼? x 플러스 y 플러스 z 찾아야지. 그 다음에 또 뭐 찾아야 돼? x, y, yz, xz 이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개짜리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하나, 둘, 3가지 중에 몇 개를 알아야 돼? 2가지를 알아야 나머지 하나가 나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라고요. 문제 풀 때. 이게 설계야, 설계. 기본 설계야. 이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제를 그냥 쭉쭉 풀어 나갈 거거든. 문제를 쭉쭉 풀어 나갈 거니까 일단은 곱셈 공식 연습까지는 이것까지는 니네가 할 수 있죠. 할 수 있겠어요? 못하면 그냥 못하는 대로 가져오세요. 알겠죠? 그러면 그날 배우고 다시 하시면 되니까. 아니 못하는데 모르는 거를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제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두세요. 그냥 두시고 자 여기까지만 연습해보세요. 여기까지만. 알겠죠?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는 목요일부터 이제 시작합시다. 목요일부터. 오늘은 테스트 보고 원래는 얘기하다가 끝나려고 그랬는데 테스트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조금 나가봤어요. 조금. 목요일부터는 이제 쭉쭉 치고 나갈 거니까 긴장하시고요. 알겠죠? 긴장하시고